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홈즈의 이상민입니다. 제가 요즘에 평택 지제역 컴팩트 시티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아까 아침에도 어떤 분이 저희 사무실에 내방을 해주셔서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 참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네, 그분은 거기에 건물도 갖고 있고 지금 신축을 해서 7, 8월 달에 준공을 한답니다. 그분은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냥 수용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 길밖에는 없어서 제가 상담을 진행하면서 참 안타까웠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의 분쟁이 발생을 할 겁니다.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사업 시행자가 못해준다고 또 통보를 하는 경우에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 사건들이 앞으로 많이 발생을 될 텐데, 그 전에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그 예전에 판결되었던 그러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판례들을 오늘 소개해 드리면서 약간의 어떤 분쟁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2022년 2월 8일 날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입니다.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 선정 시 실질적인 주택 소유 처분권이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만을 기준으로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 요건 판단한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유한 주택의 실질적인 처분권을 살펴보지 않고 단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았다며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 요건상 기준일 이후에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공급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처분을 취소했다. 기역시는 공공주택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1987년 11월부터 주택을 신축해 남편 명의로 사용 승인을 받고 거주해왔다. 기역시는 2008년 1월에 남편 명의로 주택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서 증여를 원인으로 자신의 명의로 변경했고, 남편은 2016년 11월에 사망했다. LH는 2020년 5월 이주대택 시행 공고를 하면서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 요건으로 기준일 2006년 7월 이전부터 보상계획 체결까지 허가가옥을 소유해 계속 거주할 것을 규정했다. 기역시는 LH의 자신을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로 선정해달라고 신청했으나 LH는 기역시가 2008년 1월에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공급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기역시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기역시가 1972년 5월부터 주택이 있는 집원의 토지를 소유했고 같은 세대인 남편이 2008년 1월에 주택 소유권을 기역시에게 증여한 사실에 주목했다. 또 그동안 주택재산세가 기역시에게 부과돼 기역시가 납부했고 전기요금, 케이블 TV 요금 등도 기역시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08년 1월에 기역시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남편 사망으로 인한 상속권자로서 이주대택 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행정심판위원회는 기역시가 주택의 실질적인 처분권자로서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고 기역시에 대한 LH의 공급 대상자 부적격 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삶의 터전을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상해주는 것이라며 행정기관은 이주민의 개별적인 사정을 꼼꼼히 살펴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시행 기준일 이전부터 남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통해서 계속 등기가 돼 있었고 배우자 앞으로 증여를 했어요. 증여만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겁니다. LH가 이제 보상을 해주겠다는 어떤 기준이 넘은 거죠.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LH에서는 당신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한 그 기준일보다 그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기 때문에 당신한테는 이주자 택지를 공급할 수가 없다라고 처분을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 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했다 하더라도 그 전부터 내가 증여를 통해서 증여된 것이 확인이 된 거고 거기에 재산세도 냈고 케이블 TV 요금도 냈고 내가 거기 살았다고 하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이주자 택지를 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처분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분쟁의 소지가 앞으로 되게 많을 겁니다. 분쟁의 소지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 제외 처분 취소를 해서 이건 이제 소송까지 간 겁니다.
이것도 이제 내용이 비슷한데, 이게 그 전부터 주택을 짓고 살고 있다가 그 가옥이 목조 건물로서 소실이 된 겁니다. 화재가 나서 소실이 돼가지고 거기에 컨테이너로 집을 지은 거예요. 다시 컨테이너 집을 지었는데, 이분이 컨테이너다 보니까 신고를 안 했습니다. 예, 건축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냥 안 하고 그냥 사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LH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건축물이 아니다 이거죠.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에게 줄 수가 없다. 이주자 택지를 공급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결론은 피고, LH죠. 2007년 5월 28일 원고 1에 대하여 한 2007년 5월 29일 소인에 대한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 제외 처분을 각 취소한다. 취소하고 주란 얘기죠. 이주자 택지가 왜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하냐면, 조성원가의 80% 정도 수준의 가격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 받으면 대단한 이득입니다. 이것도 이주자 택지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한테도 분양을 하거든요. 분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일반 분양가로 팔아도 내가 같이 한 30% 정도 남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받고 안 받고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차이가 되게 많거든요.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이주자 택지를 받으시는 게 최고의 보상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런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살아야 돼요.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공란공고일 이전 1년 전에 여기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외지에서 건물만 소유하고 있어, 다른 사람이 살아, 그런 경우에는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한 분을 상담을 했는데, 그분도 거기에 건물을 짓고 있지만 여기에 거주를 하지 않고 서울 분이셨습니다. 부재지주라고 그러죠. 그래서 참 안타깝죠. 저도 상담을 드렸는데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여러 가지 솔루션은 드리긴 했습니다. 근데 그 솔루션을 드렸는데 그것대로 할지 안 할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솔루션을 드렸습니다. 다른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분이 해당 사업체군에서 살고 있다가 새로운 주택을 건축을 한 것 같습니다. 건축 허가를 다 받아서 지금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집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 승인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 시행자가 이거는 지금 사용 승인이 나오지 않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건 무허가 건축물이고 무신고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할 수가 없다라고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정이 안 됐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의 신청을 했겠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대법원이 뭐라고 판결을 했냐면, 무허가 건축물 또는 무신고 건축물의 경우를 이주 대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건축법은 무허가 건축물 또는 무신고 건축물과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을 요건과 효과 등에서 구별하고 있고, 허가와 사용 승인은 법적 성질이 다르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013년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은 무허가 건축물을 무신고 건축물이 아니고 다만 사용 승인이 아직 안 나왔을 뿐이지, 그거는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한테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처분을 취소하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분은 이제 이주자 택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례가 됐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러한 분쟁의 요소가 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3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례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의 분쟁은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번에는 제가 협의자 양도인 택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건 이제 토지 주들에 해당이 되는 얘기고요. 이주자 택지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을 소유하신 분들이 공급받을 수 있는 택지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주자 택지 같은 경우에는 조성 원가보다 한 30% 정도 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할 겁니다. 이러한 이제 요건들이 좀 있거든요. 분쟁의 소지가 되는 요건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이 3가지 사례를만 가지고도 많은 분쟁의 소지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주자 택지를 받고 안 받고가 많은 재산상의 손실이 있고 없고가 결정되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분들이 이주자 택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주자 택지에 대한 사례와 분쟁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